네, 베놈 아스트로 이 블랙 색상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실버 색상이 도착해서 실버 색상으로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 사용 방법, 특장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패키징은 이렇게 처음에 플라스틱 이런 커버가 있고, 커버에 여기 써 있어요. 색상이 실버 색상 써 있고요. 그리고 제품 박스에는 뒷면 보시면 구성품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열 때는 이렇게 여기 자석 있고 이렇게 열려요.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보여주고, 기기 본체가 비닐에 쌓여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박스 하단에는 여기 제품 매뉴얼, 사양이랑 구성품, 사용 방법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레드팟 하나, 블랙팟 하나, 팟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레드팟, 블랙팟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같은 0.65이긴 한데 그 0.65을 구성하는 코일의 종류가 달라서 맛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액상을 양쪽에 넣으면 레드팟에 넣으면 조금 더 달달하고 조금 더 풍성하고 촉촉한 그런 쪽의 맛 표현이 올라오고요. 이 블랙팟에 넣을 때는 촉촉한 것보다는 좀 드라이하고 건조한 느낌의 증기인데 향 표현이 좀 섬세한, 좀 덜 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퀘어팟보다는 좀 더 달달한 것 같아요. 이따가 맛 표현, 맛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있고 바닥면에 이 비닐이 하나 붙어있어요. 기스날까봐. 바닥면은 완전 금속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스펙도 적혀있죠. 2300mAh고요. 2300mAh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2-30분 정도면 충전이 다 됐고, 다 썼을 때 한번 충전 다 해놓으면 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충분하게. 좀 테스트하느라고 많이 썼는데도 그 정도니까 보통은 한 이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전은 C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꼭 저속 충전 아니어도 꽂으면 얘가 알아서 전압 조절해서 입력이 되니까 핸드폰 충전하던 걸로 그냥 꽂으셔도 됩니다. 디자인은 이렇고요. 위에 팟을 꽂아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디자인입니다. 블랙 색상은 이렇고, 이렇게 디자인이 확실히 차별점이 있어요. 베놈 제품들이 좀 항상 기존에 없던 디자인들을 내놓는 편인데, 이렇게. 그리고 기계 정면 쪽을 보시면 이제 버튼과 화면이 있고 작은 버튼 하나 더 있고, 여기에 에어홀 조절이 있습니다. 이 에어홀을 조절하면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건데, 공기가 들어가서 코일에 머금고 있는 증기를 쭉 빨아 올리는 거죠. 이 레버를 올리시면 이렇게 흡압을 좀 더 뻑뻑하게 빨 수 있습니다.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개방할 때가 좋았고, 줄일 때도 아주 살짝만 줄이는 정도? 완전히 풀개방을 해도 막 헐렁하게 막 입호흡이 안 될 정도다,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 열고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팟이 체결되는 이 위쪽 윗면을 보시면 여기도 베놈 아스트로만 갖고 있는 좀 차별점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기기 버튼을 누르면서 사용하는 기계가 있고, 안 누르고 기기만 들고 그냥 빨기만 해도 작동하는 게 있잖아요. 빨기만 해도 작동하는 건 기기 안쪽에 흡압 센서가 들어있어서 그걸 인식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팟을 체결하는 팟 하단부에 바로 흡압 센서가 위치해서 만약에 누수가 날 경우에 고장이 그쪽에 발생하기 쉬웠는데, 아스트로는 여기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막고 그 흡압 센서 위치를 요 옆면으로 올려놨어요. 공기가 이쪽으로 통하고 누수가 나도 여기에는 흐를 공간이 없어요. 이제 액상을 넣고 사용 방법이랑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레드팟에는 과일 쪽 액상을 넣을 거고요. 이 블랙팟에는 시가 쪽 액상을 넣을 생각입니다. 좀 여러 가지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팟에 액상을 넣으실 때는 여기 고무 쪽에 오픈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손으로 쉽게 잡히고요. 이렇게 장갑 끼고도 되고 손톱 없는 사람도 잘 돼요. 당기고 살짝 옆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여기다가
켜고 다시 고무를 꾹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블랙팟에도 열고 그리고 고무 다시 돌려서 꾹 눌러주시면 끝난 겁니다.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이렇게 액상 새 팟에다가 완전히 말라있는 거에 처음 액상 넣어서 적실 때, 이때는 기계 액상 넣고 바로 기계 꽂아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만 액상 넣고서 기계에 꽂지 않은 이 상태로 입에 물고서 이렇게 좀 빨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위에서 당기는 압력 때문에 이 솜에서도 액상을 당겨서 좀 더 빨리 적셔집니다. 이렇게 한 5번 정도만 빨아주시면 10분 기다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흡압으로 좀 더 빨리 적셔 놓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솜 탈까봐 그래요. 이제 기기 전원 켜서 사용 방법 보여드리면, 아스트로 제품은 액정 위에 큰 버튼, 작은 버튼 2개가 있는데, 큰 버튼은 증기를 발생시킬 때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버튼으로 켜고 끄고 조절하고 이런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버튼을 5번 누르면 켜고 5번 누르면 끄고, 이렇게 로고가 한번 뜨고, 애니메이션 좀 이쁘죠? 네. 디스플레이 구성은 이렇게 가장 크게 빗금 쳐 있는 게 배터리 잔량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3.4 써 있는 게 전기를 보내는 강도입니다. 강도 조절할 수 있고요. 3.0V에서 4.0V, 볼트 조절 모드고, 보통은 3.6에서 3.7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0000은 내가 몇 번 빨았는지 퍼프 카운팅 횟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듀얼 써 있는 건 현재 모드입니다. 이 모드가 버튼을 사용할지 아니면 흡압 센서로 사용할지 둘 다 사용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팟을 체결하면 팟이 연결됐다고 이렇게 뜨고요. 3.4V는 좀 약하니까 제가 아까 3.6에서 3.7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조절할 때는 버튼 3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4.0까지 올라가고 다시 3.0부터. 저는 이 액상 쓸 때는 3.7 쓰는 것 같아요. 보통은 3.7 쓰고 조금 너무 칼칼하다 싶을 때만 좀 낮추는 편이고. 그리고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고 빨아도 작동하고. 한번 했더니 1이 올라갔죠. 지금은 버튼이랑 흡압 센서랑 둘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걸 바꿀 때는 버튼을, 작은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모드 셀렉트가 현재는 듀얼, 오토, 버튼, 다시 듀얼, 오토, 버튼, 여기서 돌아갑니다. 듀얼은 둘 다 되는 거고요. 오토로 설정하면 흡압 센서는 되는데 버튼이 락이 걸려요. 저는 이 모드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토로 맞춰놓고 쓰면 버튼을 눌러도 칙칙 안 하잖아요. 지금 주머니나 가방에서 혹시 눌리는데 내가 이어폰 꽂고 있거나 그럴 때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래도 10초 이상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은 기본으로 있지만 그래도 오토로 해놓고 안전하게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다시 그냥 버튼으로 쓰고 싶다 할 때는 꾹 눌러서 버튼 모드로 해놓고 큰 버튼 한번 눌러주면 고정이 되고요. 이때는 그냥 빨면 작동이 안 되고 버튼을 누를 때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파이어를 하는 동안에 몇 초 동안 파이어 했는지가 보여줘요. 색상이 변하면서 좀 직관적으로 더 보이는데, 이렇게 색깔 점점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듀얼로 맞춰놓고서, 듀얼일 때는 흡압 센서랑 버튼 둘 다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버튼으로 쓰지 않고 흡압 센서로 쓰면서 중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 누르면서 흡압 센서 작동이 멈춰져요. 기기에 남아있는 잔 증기를 빨아들이면서, 파이어는 멈춰놓고 잔 증기를 빨아들이니까 여기에 맺히는 게 적어서 나중에 썼을 때 꼬록꼬록하고 이런 게 좀 적게 발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사이즈 이제 다른 기기들이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아스트로가 이렇고요.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아스트로가 요만하다면 발라리안 맥스 프로는 이렇게
두께는 요 정도. 제일 최근 나온 기기들이니까 이런 것들로 보여드릴게요. 젤로 맥스는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같은 베놈사에 있던 팬텀.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발라리안 에어. 요렇고요. 이 정도 사이즈. 이건 최근에 뚜껑 달려서 나름 괜찮았던 벨본. 아무튼 2300 정도의 배터리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잘 나온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다른 기기들이랑 좀 차별점이 있어 보이고, 이제 올라가서 베이핑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몇 가지 설명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나드입니다. 네, 이제 베이핑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기능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아까 색깔 변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베이핑 몇 초 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띄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다시 줄어드는 거라서 한 1초 정도 보여줘요. 저는 한 2.5초 이상 가면 파 수명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만큼 하기도 사실 좀 힘들고 2초 정도? 저는 평범하게 하면 1.7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듀얼 모드에서 흡압 센서로 계속 베이핑을 하다가 버튼을 중간에 딱딱 눌러주면 파이어를 끊어준다고 했던 그 기능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했을 때 베이핑 끝났는데 이렇게 요 통로 안에 열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미세 증기가 좀 남아있어요. 이거를 기기 내부에서 그냥 그대로 식으면 다시 액화가 되기 때문에 맺혀서 다음에 베이핑할 때 꼬록꼬록 하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생겨요. 어떤 기기든. 근데 아까 그 커팅을 해주면 잔 증기가 안 나오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안 쓰셔도 되고요. 좀 베이핑 오래 하셨던 분들이 혹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건데 재미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베놈에서 전작을 나왔던 팬텀 기기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 제품이랑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모양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팟 호환은 안 되고요. 그 차이가 그 기존 스퀘어 팟은 기기에서 팟을 뽑아서 팟에서 에어를 조절하고 다시 꽂아야 되잖아요. 흡압을 바꾸려면. 근데 얘는 팟은 흡압 조절이 없고요. 기기 쪽에 달아놔서 기기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이 방식이 만약에 이 에어홀 조절이 너무 헐렁하면 주머니에서 막 바뀌니까 이게 불안해서 스퀘어팟 장점이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게 헐렁하지가 않거든요. 꽤 힘을 줘야 되는 거라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아까도 자세히 보여드렸지만 확실히 베놈 제품들이 잘 뽑습니다. 이 코팅 마감들도 깔끔하고 액정도 항상 디스플레이가 개성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촬영을 해놨던 건데 지금 말씀드리면 요 아래 나사 풀어주고 요 안에도 나사 풀어주고 하면 제품을 각자 취향에 맞춰서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받기에도 따로 배터리만 구해서 갈아 낄 수도 있는 거고 납땜이 필요 없고 이런 거 있으면 요거 저는
몇 년 전에 산 건데 여직도 쓰고 있는데 그 T5 별나사고요. 그리고 기계 안쪽에 그 칩셋 있는 쪽은 1.3 육각 드라이버예요. 요거 있으시면 개인 취향에 맞춰서 커스텀도 가능하다는 거. 배터리 랩핑 갈아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네, 분명히 뭔가 애니메이션 그런 거 붙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T5 별나사나 육각 드라이버 이런 게 없으셔서 AS 받고 싶은데 뭐 직접은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베놈 제조사에서 아스트로 출시하면서 전국 매장에 멤버스샵 이런 거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제 매장도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가시면 그 자리에서 AS가 가능한 장점들도 있어요. 각 멤버스샵에는 부품들을 따로 보내주거든요. 베놈 팬텀 때도 그렇게 해서 AS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맛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좀 주관적이라서 직접 시연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스퀘어 팟보다 조금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블랙 팟도 조금 더 진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는 블랙 팟에는 지금 알렉산더 C가 향 넣었고, 레드 팟에는 지금 어디 갔어? 레드 팟에는 과일 더블 깔라만시 요거 넣었는데 잘 살리고 좀 더 달큰해진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블랙팟은 물론 레드팟보다 좀 더 향 표현이 좋고 향 분리가 좀 잘 돼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젠 어떤 손님한테도 추천드려도 될 만한 기기인 것 같아요. 팬텀 때는 디자인은 너무 이쁜데 흡압 센서 없어서 이건 안 되고 다른 기기 하셔야겠다 이런 손님도 있었는데, 이제는 흡압 센서도 있고 그 흡압 센서를 따로 뽑아놔서 만약에 누수가 나더라도 누수 잘 안 나거든요. 그 전작 팬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수 잘 안 나지만 만약에 나더라도 기기에 직접 흘러 들어가지 않게 처리한 거, 흡압 센서를 옆으로 치우쳐서 뽑아낸 거, 설계 잘한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딱 찝기가 애매한, 이제는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해도 괜찮을 만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튜토리얼 같은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즐겁게 베이핑 취미생활 되시고요. 지금까지 버나드씨였습니다. 안녕. 이거 들고 갈까? 안녕.